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시빌워 캡틴 아메리카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표지부터 딱 대립되는 찬성 법안, 히어로 등록 법안의 찬성파인 아이언맨과 반대파 캡틴 아메리카의 대립, 그리고 그 가운데에 껴있는 윈터솔저 버키의 모습이 상당히 이상적인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실드의 새로운 국장이죠. 힐 국장이 캡틴과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샤론을 이용해서 이 도주한 등록법안의 반대를 내비치면서 도주를 한 이 캡틴 아메리카를 잡으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샤론은 이제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와 동료 이상의 관계를 기대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만,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둘이 사랑에 빠지죠. 네. 샤론이 하지만 이제 심란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등록법에 반대할 분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신은 등록법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샤론은 군인이라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마음속에서 좀 이 고민이 갈등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샤론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측에다가 몰래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둘이 접촉을 합니다. 둘이 만나게 되고요. 캡틴은 샤론도 중요하지만 이 등록법안 요것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못 박아 둡니다. 캡틴이 이제 여기서 자신이 그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대중이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자신과 얽혀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닥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물론 자신은 이제 그 정도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지만 다른 히어로들까지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신의 정체, 히어로는 정체를 몰라야 되는데 정체가 다 공개가 되면서 그 주변 인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캡틴 아메리카의 뭐 부모를 납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비슷한 예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11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러한 피해를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캡틴 아메리카의 생각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샤론이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캡틴은 자신의 등록법을 반대하는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샤론은 이 법은 지켜야 한다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지만 끝내 돌리는 거는 실패를 하고요. 캡틴 아메리카를 잡기 위해서 케이프 킬러 팀이 급습을 합니다. 하지만 샤론이 다른 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허탕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어느 무덤가에서 다시 등장한 레드스컬과 이제 파우스투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운이 자신들 쪽으로 흐름을 탔다라고 하면서 정체불명의 뭔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여러한 뉘앙스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후로 넘어가서 간만에 등장한 버키, 윈터솔저 버키, 실드 내부에 잠입을 성공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상하게 닉 퓨리의 모습을 한 로봇이 존재를 했고요. 그 로봇을 간단하게 제압을 한 다음에 진짜 닉 퓨리가 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적인 준비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버키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성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살자 루킨이 라트베리아 대사관을 방문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또 알아챕니다. 히어로들이나 실드까지도 이 등록법 자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죠. 모든 준비 작업과 임무 할 것들을 다 끝마친 버키는 무사히 기지를 빠져나갑니다. 기지를 이제 빠져나갈 때 미끼로 사용한 데몰리션맨의 홀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접근한 케이프 킬러를 버키가 습격을 합니다.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게 제압을 하는데요. 닉 퓨리는 버키에게 케이프 킬러의 슈트를
입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뭐 간단하게 제압하고 버키는 어렵지 않게 이 케이프 킬러의 슈트를 입수를 합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라트베리아의 닥터둠과 함께 있는 레드스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닥터둠은 레드스컬에게 뭔가 장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한 번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한 번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닥터둠에게 그것만으로도 시빌워가 자신이 숙적이 겪을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레드스컬의 모습입니다. 과연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난 다음 힐 국장은 이제 샤론에게 특수팀을 구성을 해서 닉 퓨리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샤론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방 안에서 아까 밑작업을 해놨었던 닉 퓨리의 모습을 한 이 로봇 조종을 하고 있는 건 진짜 닉 퓨리인 약간 좀 이상한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제 둘이 접속을 합니다. 샤론에게 캡틴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히드라의 기지에 잠입을 합니다. 밖에 있던 병사를 습격을 해서 그의 옷을 빼앗아서 뒤집어서 입은 다음에 그냥 멤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지 내부에 잠입을 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뭐 이러한 연출들이 항상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기지 내부에서 들통이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량 공세로 쏟아지는 히드라 전투 부대원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뭐 전투 능력은 확실히 이 히드라의 멤버들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엄청난 물량 공세와 더불어 자폭도 서슴지 않는 이 히드라의 공세에 약간 고전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웅답게 이 싸움에서 생존을 하고요. 무사히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정부의 케이프 킬러가 또 급습을 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알고 왔는지 그들에게 캡틴 아메리카한테 와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항복을 명령을 합니다. 이제 또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 또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순간 샤론이 나타나서 케이프 킬러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구출을 해냅니다. 샤론은 뭐 닉 퓨리가 알려줘서 캡틴 아메리카를 구출해줬다 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은 레드스컬과 함께 아르닌 졸라라는 또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레드스컬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부순다는 무언가의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내비치게 되죠. 정확히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악당다운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장면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네요. 자, 장면이 바뀌면서 또다시 등장한 버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신들이 했었던 여러가지 일들, 그리고 윈터 소저 때 공개됐었던 자신에 대한 속죄라든지 이런 것들의 회상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나오는 장면 중에 한 컷은 등록 법안에 대한 이 시민들의 투표도 잠깐 나와 있는데 찬성이 65%, 반대가 30%로 대부분이 찬성하는 이러한 상황도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닉 퓨리한테서 호출이 옵니다. 닉 퓨리에게서 호출이 와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영 어벤져스 멤버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스타크의 비밀 공장이라고 생각한 곳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은 스타크의 비밀 공장이 아닌 히드라의 기지였습니다. 닉 퓨리는 이제 저들을 막고 그 기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말리기 위해서 버키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버키가 이제 등장을 하자마자 이들은 이 버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적으로 오인을 하고 바로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윈터 솔저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간단하게 제압을 해주는데요. 물론 이제 비전하고의 싸움에서는 약간 밀린 듯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같은 자신들이 이제 닉 퓨리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자신이 이제 아군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그 버키가 아군이라는 것을 이제 영 어벤져스도 인지를 하게 돼서 싸움은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 그들을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을 하던 찰나 또 히드라의 병사가 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즉시 제압을 해버리는 버키의 모습이 또 보여지게 되고요. 닉 퓨리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기지를 전부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병사 한 명이 나오는 바람에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버키는 이 영 어벤져스를 데리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영 어벤져스는 자신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이 히드라 기지를 파괴하는, 없애는 이러한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들은 히드라 기지를 무사히 제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역으로 당하지는 않은 것인가? 이 뒷 이야기는 실제 책을 구매하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뒷 내용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빌워 캡틴 아메리카 살펴봤습니다. 책 제목은 분명히 캡틴 아메리카인데 어떻게 된 게 캡틴 아메리카의 비중 못지않게 이 버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다른 시빌워 책들과 다르게 해당 이제 히어로의 내적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변 인물들과의 이제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의 전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캡틴 아메리카가 왜 이 등록 법안에 반대를 했는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공개가 되는 장면도 나오긴 했었죠. 자, 곧 또 11월 이것도 영화화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쪽 스토리 라인을 베이스로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11워,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